여러분 자신감 있으시죠? 예. 근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서울벤처대학원 전호겸 교수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신감을 높여라. 또 인터넷에서는 그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자신감을 키우는 명상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키우며 뭔가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하스 경영대학원의 돈무어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네.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실제 능력과 자신감 사이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대요. 우리 생각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연구팀은 이제 실험 참가자들에게 수학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너는 정답을 맞출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막 북돋아줬고요. 한 그룹에서 야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워서 막 이러면서 불안감을 심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첫 번째 그룹은 아 내가 맞출 수 있겠지 자신감 생기고 두 번째 그룹은 아 어렵다는데 불안하네 이러면서 시험을 봤는데 실제 성적이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 이게 당연히 자신감이 있으면 잘하지 않겠어? 근데 달라가지고 아 이게 혹시 수학이라서 그런가? 우리가 수학 어려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수학은 그냥 기초 지식과 머리로 해야 되니까 이건 자신감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가? 이래서 지구력, 운동 경기, 상식 퀴즈, 그쵸. 인내력 테스트, 심지어 옛날에는 원리를 찾아라라고 퍼즐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람들 퍼즐. 예, 그거 엄청 어려운데 그것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자신감 주고 해봐라 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해도 그런 거 갖고 향상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었다. 근데 사회에서 보면 그래도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빠르게 승진하고 막 리더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포드대 실란 알자하이 교수 연구진이 472명의 임원들을 교육하면서 아마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겠죠. 참가자를 대상 연구를 했는데요. 이들에게 이제 본인의 야망 수준을 평가라고 그런 거예요. 야망이 얼마나 큰가? 그렇죠. 야망이 보통 이제 자신감하고 조금 예. 상관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리더십 영역을 비교해봤어요. 객관적으로. 그때 그 결과가 예상과 달랐대요. 뭐냐면 야망과 리더십 적성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 쉽게 말해서 아, 난 리더가 되고 싶어. 난 자신감이 넘쳐. 이런 사람이 꼭 좋은 리더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래요? 완전 의외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에서는 원래 유능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야 자신감이 곧 성공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생기는데 오해일 수도 있는 거죠. 잘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있으니 자신감이 있으면 잘 될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면접이나 뭐 승진사 이런 거 보면은 채용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지원자를 거의 처음 보잖아요.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셔서 그런데 저는 이 회사에 큰 기여를 하고 정말 목숨 바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러면은 네. 아 좋다 이러는데 아 이 회사 왜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아 이 회사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와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점점점 이러면 안 안 뽑죠.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어 보이고 일을 할 때도 너 이거 할 수 있어? 아 맡겨만 주세요.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야 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애구나. 자세가 돼 있다. 근데 이거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아 제가 능력은 없는데 고민을 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이거 뭐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 얘는 자신감인데 운이 안 좋았나 보다. 이래서 한두 번 더 시켜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세네 번 시켰는데 안 되면 아예 능력이 없네 여러분 다른 부서로 보내지만 또 비슷하게 또 자신감 넘치면 또 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또 반대로 상사가 2, 3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얘는 말만 많은 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와가지고 새로운 상사가 왔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너무 자신감 있습니다. 이러면은 멋있다 이래서 또 매료되고 또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외로 실력하고 상관이 없긴 한데 자신감이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경우가 아이러니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근자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인터넷 용어로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근거도 없이 자신감만 컸다가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비즈니스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런던 대학교 토머스 샤모로 포레무직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감을 과도하게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운전자의 93%는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그쵸. 보시죠. 그리고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생의 87%는 내 점수 정도면 평균 이상이다. 내 점수는 평균 이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놀라운 건데 고등학생 90%는 자신이 평균 이상의 대인관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이렇게 90% 전후로 다 나는 평균 이상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평균 이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제 샤머로 교수는
모든 사람이 평균 이상일 수는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보다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는 거다. 그래서 성공하려면은 자신감을 가져야 하지만 잘못된 믿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 잘 알아서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잘 몰라서 좀 소심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적 편향이 있거든요. 더닝크루거 효과. 네. 이 효과는 사회심리학가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처음 밝혀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유머 감각, 문법 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실험에서 능력이 가장 낮은 그룹이 야 내가 제일 잘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타 인지가 부족한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슬램덩크 만화 보면 강백호가 처음에 농구 시작하는데 자기가 농구를 처음 딱 골 넣었더니 골이 들어가니까 야 나는 농구 천재라고 하는데 그때 드리블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예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천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더닝크루거 효과는 왠지 더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자신감을 잘 안 보이고 왠지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큰 자신감을 보이는 맞습니다.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교수님도 혹시 이런 근자감의 흑역사가 있다고? 저는 그쵸. 제가 사실은 한 4, 5년 전에 라디오를 처음으로 이제 패널을 갔어요. 프로를. 네. 예. 근데 라디오에서 막 가서 처음이니까 말도 막 빨리 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방송 너무 재밌게 한다. 친근하게 한다. 그래서 고정 패널 해보지 않겠냐. 오. 이렇게 제의를 해서 제가 속으로 야, 난 방송 천재구나. 이러고서 이제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기획안을 짜오라 그랬는데 네. 그 얼마나 뿜뿜했겠어요. 스스로 내가 나는 방송 천재 방송 다 짜서 갔는데 예. 결국 고정을 못했죠. 그리고 제가 또 공중파에도 한번 이 방송을 갔었는데 한 4회 정도 촬영했거든요. 근데 네. 그 PD님이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방송을 잘하시는 그날 공중파에는 화면 방송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또 그때 똑같은 제의를 받았는데 역시 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니까 기획안 자체가 너무 붕 떠 있는 거죠. 현실감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계속 하면서 느낀 게 내가 발음도 부정확하고 말도 제가 오늘 엄청 천천히 하려고 항상 이 방송 대본에 천천히라 써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도 써 있어요. 천천히라고. 천천히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 있구나. 네. 그래서 말을 제가 엄청 랩처럼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 만나서 진짜 방송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부족하다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이대호 진행자님을 뵈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 근데 약간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강백호 네. 선수와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케이스가. 그 대개는 그래도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점. 요거를 되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사실 이제 기업 CEO나 창업가는 자신감이 필수적 요소긴 한데요.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나 자기 가시는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여러 명에게 초래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보통 자기 업에서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특히 CEO들이나 아니면 지도자급이 겪는 편향 중 하나는 자기 가신에 대한 편향인데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작은 성공을 하면서 나는 뭐든 해낼 수 있어. 어려우면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것까진 좋은데 사람이 사실 살다 보면은 운으로 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운까지 내 실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통제의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고 하락장에 내려오는데 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내가 다 이겨. 그렇죠. 내가 뭐 주식 하락장 내가 하면은 우리 회사만 떠오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까 외부 요인까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계획 오류인데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현실적인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초기 예상 건설비가 700만 호주 달러였대요. 근데 실제로는 1억 200만 달러, 그러니까 15배 이상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제 기업 운영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경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과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3759님이 자영업 시작하면서 첫날에 장사가 잘 되길래 대박 나는구나 했는데 오픈빨이었다는 근자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또 반대로 어느 정도 좀 경험도 쌓여 있고 일도 잘하는 사람, 능력도 인정받았는데 별로 이렇게 자신감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 제 주변에도 봤을 때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훌륭하신데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이러시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진짜 겸손함이 잘한데 이거 준비해 생각했더니 이게 가면 증후군일 수도 있더라고요. 이 가면 증후군은 나는 실력은 없는데 운이 좋아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이 개념은 폴린 클랜스와 수젠 아임스가 발표한 논문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네. 이 가면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의 큰 특징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두 번째, 언젠가 나의 자신의 무능력이 들통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그냥 운이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걸 겪는 사람이 많은데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엠마 왓슨도 가면 증후군이 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나는 뭘 해낼수록 영어가 잘 될수록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들킬까 봐 항상 마음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은실님이 자신감이라는 가면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자신감, 과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과한 겸손 이런 자세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다 얇은 가면 하나쯤은 이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나. 예. 자신감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거나 너무 모자라도 문제인 건 아닙니까? 좀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재미있는 또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연구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높은 자신감이 좋은 성과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5개 대륙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더니 과거에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감도 높았대요. 하지만 자신감이 성적을 높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신감이 먼저가 아니라 실력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고 이러면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자신감은 근거 없는 과신이 아니라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겸손과 실력을 겸비한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력이 먼저 다져져 있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최선이라는 거. 7722님이 전호겸 교수님에게 제 스타일의 취향 저격 속도입니다. 말씀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말이 빨라졌어요. 말이 다 그럼 또 이제 다음 주에 말 더 빨라지실 텐데.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